제가 잡은 주제는 IT 비정상, 한국의 수많은 IT 비정상을 어떻게 정상화하면 될까? 그렇게 해서 한국이 이런 IT 사실은 갈라파고스인데 이런 갈라파고스를 탈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뭐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살고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자로 일을 하다가 미국 유시버클리에서 MBA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2002년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거의 쭉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닷컴 그런 쪽 일을 하다가 그리고 다운 커뮤니케이션으로 가서 인터넷 쪽 일을 그렇게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미국에 가서 보스턴에서 라이코스라는 회사의 CEO를 3년 동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리콘밸리로 옮겨서 한 2년 반 동안 해서 대략 5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그리고 돌아와서 3년간 지금 한국에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은 느리지만 IT 생활을 이렇게 영위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상당히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또 저도 이렇게 뭔가 되게 익숙해져서 이 갈라파고스 이런 동화뱀들처럼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어땠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라이코스 CEO 시절에 보스턴에 2009년도에 가서 일단 제 컴퓨터는 맥으로 썼었거든요. 맥을 쓰든 PC를 쓰든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저희 회사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래은행이었던 거기에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본사인 다음에다가 200억, 그러니까 한 2천만 불 좀 넘는 돈인데 정확히 하면 200 몇십억인데요. 그거를 보냈어요. 근데 보내는데 정말 제가 그때 공인인증서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제 맥으로 해가지고 그냥 진짜 이게 되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저희 재무부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냥 이렇게 버튼을 누르니까 진짜 이게 승인이 되고 이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근데 물론 뱅킹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이 즉각 가버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실시간 이체가 아니죠. 그래서 은행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연락이 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은행을 이렇게 쓸 때는 들어갈 때 공인인증서라든지 액티브 X를 깐다든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굉장히 관료적이고 사실 편리하지 않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컴퓨터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아시다시피 아마존 같은 걸로 원클릭 쇼핑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 문제는 충동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 아이패드로 하든 뭘로 하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쓰게 되고 그리고 모바일이든 어디 가든 굉장히 이런 인터페이스 자체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카드 번호랑 유효기간이랑 CVC 넘버 정도만 넣으면은 웬만하면 그리고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은 회원 가입 없이도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쉽고 쾌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미국에 있으면은 많은 그런 노인분들, 어르신, 한국에서 보면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뭔가 이런 걸 온라인에서 뭘 사고 은행을 이용하고 이런 거에 불편을 별로 이렇게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시던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그 할머니가 한 70대 거의 한 80이 다 되셨는데 그 할머니한테 저희가 킨들을 이렇게 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킨들에서는 그냥 원터치로 하면은 책을 살 수가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굉장히 책을 많이 사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술 같다. 그러면서 너무나 편하고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출판계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그런 매출을 올리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너무 많이 아마존이라는 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그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가게들 그 자기 샌드위치 같은 건 뭐 사 먹어야 되니까 아니지만 가게들 다 망하는 거 아닐지 모르겠다. 다 아마존에서 사지 사람들이 도대체 오프라인에서 사는 걸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가끔씩 제가 미국에서 필요할 때마다 한국 사이트를 연결을 해서 은행 처리도 가끔 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정말 암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하다 보면 맥으로 안 되니까 제가 한국에서 갖고 윈도우스 랩탑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하면은 속도가 워낙 느려서 매번 그거 할 때마다 액티브엑스 처음부터 다시 다 깔고 하고 이러는데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느리고, 또 어떨 땐 하다 안 돼서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막 그냥 분통을 터뜨리던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한국이. 3년 사이에 모바일 덕분에 되게 많이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보면은 이런 홈택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도 지금 제가 해야 되는데 이것 중에 계속 못하고 있는데,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고 하면은 못할 거는 아니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복잡한 거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서 제 시간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그냥 날아간다라는 게 아쉽고, 그래서 홈택스를 찾아보니까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게 올 1월에 나왔던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하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지 되는데 못하면은 최대 20% 가산세가 나오는데, 서버가 불통이 돼가지고 이런 상태여가지고 난리가 밤에 났는데, 밤에 야근하면서 이걸 다 이렇게 기다렸는데 계속 안 되는데, 밤 10시 30분쯤에 하루 연장 결정을 했대요. 하다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우스운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진짜 이 사람들이 이런 불만이 이렇게 폭주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우리가 알면서도 매년 이런 이 황당한 일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야 된다는 게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를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 미국에서는 이것을 신고를 하기는 하는데, 그 신고를 앞단에서 해서 저런 것들을 받아주는 홈택스 같은 것을 국세청이 직접 IRS가 만드는 게 아니고, 물론 IRS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터보택스라든지 이런 민간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서 저 소프트웨어를 돈을 주고 사서 이용을 해서 자기가 혼자서 그거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끝난 거를 저 소프트웨어 자체가 IRS에다가 업로드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끝이 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윈윈이라고 보는데요. 민간 소프트웨어 마켓도 잘 되고, 거기에서 민간 저런 회사들은 사람들이 세금 보고를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미국의 정부 IRS는 저렇게 해서 저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보내준 데이터 자체만 받으면 되니까 서로 이렇게 부담이 없는 것인데, 왜 저렇게 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2년 반 전에 한겨레에 썼었던 그런 칼럼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그때 제가 IT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이렇게 썼었는데, 제가 그때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불편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한국의 모 보안 회사의 큰 보안 회사의 CEO분이랑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보안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아마존처럼 고객 입장에서 사용하기에 간단하고 쉽게 만드는 것이 업체에게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존이라고 왜 보안 문제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고객은 느끼지 못하게 하는 한편, 뒤에서는 다양한 첨단 보안 기술을 적용해 각종 해킹 시도를 막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2중, 3중으로 고객이 복잡하게 인증을 하도록 해서
보안 강화를 한 것 같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보안 기술은 별것이 없고 정보 보호 관리 체제도 허술합니다. 보안에 나름 투자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겉에 보이는 보안만 강화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보안 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분이 염려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건데요. 앞단에서 이렇게 철통, 본인 인증이라든지, 액티브 X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다 막아놓다 보니까 앞에서는 들어가는 사람들 안심감을 갖고 들어갈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다 뚫려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뒤에서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지하는 기술 같은 거는 굉장히 연구를 등한시하고 그런 보안 업체들도 한국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런 식의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한국의 IT 업계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자들한테 밀려서 우물안 개구리가 될지 모른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IT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여태까지 이런 걸림돌들이 그렇게 잘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블로그 글도 썼었어요. 과소비를 줄여주는 한국의 온라인 결제 기능이라고 해서 이걸 하다가 제가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뭘 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국민들의 과소비를 막기 위한 정부의 현명한 정책 덕분에 내가 돈을 절약하게 된 거다. 왜냐하면 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IT 회사들은 너무 과소비를 유도한다. 왜냐하면 이런 걸 그냥 카메라에 갖다 대기만 하면 돈이 착 들어가고 이런 카드 번호 입력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찍기만 하면 쉽게 이렇게 딱 연결이 된다든지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놨는데 한국은 어렵잖아요. 이걸 선택해야 되고 뭘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의 소비 충동을 자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멋진 정책을 만들어주신 분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글을 썼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감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해외 교포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웹사이트에서 뭘 좀 사려고 시도한 적이 10번 넘게 있지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저는 한국 사이트 결제할 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마존 결제할 때는 원클릭 결제하면 너무 허무해서 가끔 3번 클릭해서 주문하고 하는데요. 액티브 X도 문제지만 휴대폰 인증에 너무 의존해서 전 한국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가 있는데도 성인 인증조차 안 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해외에 있는 교포들은 정말 이 한국 사이트를 이제 거의 포기하고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까지도 사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냥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거고, 그래서 시간을 정말 날린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트위터에서 공감을 해주시는데 1시간씩이나 걸리고 공인인증서 갱신할 때마다, 그래서 그냥 갱신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갱신도 해야 되지만 금융기관마다 등록도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재부팅하고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 절차만 간단히 해줘도 대한민국 GDP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국세청 이걸 하다가 컴퓨터가 얼어가지고 결국 못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과도한 본인 인증을 하는 거. 이 본인 인증을 하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는데 매일 들어갈 때마다 똑같이 이름 넣고 휴대폰 번호 넣고 어느 그거하고 생년월일 이거 넣고, 이거 자체를 좀 기억이라도 해주든지 뭔가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계속 그냥 시키는데 미치겠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본인 이 휴대폰이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이 없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한국인처럼 울었다. 이런 슬픔의 표현이 있다라고 조소를 하는 것처럼 이런 좀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본인인증 서비스들이 전혀 간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한국에 돌아와서 게임을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블리자드 게임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45,000원짜리. 그런데 딱 해보니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면 윈도우 I로만 가능해서 보니까 공인인증서를 새로 못 깔아야 되는 데서 공인인증서를 거기다가 깔고 등록을 해서 본인인증을 한번 했는데 카드로 결제를 하려니까 모바일 결제 ISP 갱신을 하라고 해서 또 본인인증을 했고 그렇게 해서 게임 승인 성공이 돼서 게임 사이트로 갔더니 에러가 나서 왜 그런가 봤더니 3개월간 결제 기록이 없으면 비밀번호를 바꿔서 새로 등록해야 되는 법이 생겨서 또 저촉이 되더라. 그래서 포기를 하려다가 그냥 그 물 한 잔 마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결제 그 ISP 비밀번호를 바꾸는데 또 인증을 하라고 해서 또 한 번 했는데 또 뭐 하다 보니까 또 물어봐가지고 하고 그래서 결론은 게임 하나 사는데 40분에서 50분 걸리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한 4시쯤에, 4시 한 10분쯤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4번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거죠. 왜 그거를 기술적으로 좀 편하게 해줄 수가 없을까. 그리고 저 같은 그거를 갖다가 왜 계속 반복을 해야 될까라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찾아봤더니 게임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는 게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각 카드별로 뭐 이런 그 제한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댓글이 하나 있는데 게임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면 마치 카드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결제할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이게 역시 게임 과소비를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됐죠. 그리고 뭐 아이핀 얘기도 많이 하시죠.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은 그래서 이게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본인 인증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아이핀으로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하려고 그러면 또 휴대폰 번호로 본인 인증하라고 해서 못하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한 사태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서 사이트들 안 들어가고 로그인을 안 하면 1년이 지나면은 휴면 계좌가 된대요. 그래서 휴면 계좌가 돼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은 비밀번호 갱신하고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요새 많은 해외 교포분들이 네이버조차는 이제 못 쓰게 된다고. 결국 왜냐하면 휴대폰이 없으니까 인증을 못해서 사이트를 아예 왜냐하면 해외에 살면은 1년 동안 어떤 사이트에 안 들어가는 일이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처럼 민간 비즈니스에 정부의 과도한 보안이 이렇게 강제가 되는 게 정말 이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마존이라든지 미국 그 회사들은 최소한의 이런 보안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보안을 해줘야 되는 것들을 민간 업체가 있어요. 민간 협회 같은 데의 컴플라이언스를 그걸 맞춰주면 되거든요. 제가 라이코스 있을 때도 그런 걸 했는데 그리고 저런 결제 회사에서 뭔가 회사의 프로드 레이시 올라간다든지 그런 게 많이 해킹이라든지 이런 게 감지가 되면은 거기에 민간 회사에서 아예 저희 같은 거는 페이팔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페이팔에서 봤을 때 야 너네 라이코스를 통해서 오는 것 중에 수상한 것들이 많은데 이 프로드 레이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보안 인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민간 업체에서 노력을 하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강제한 게 있고 앞에 공인인증서라든지 본인이 인증을 해 놓으면은 그 뒤에 어떤 사고가 나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노력 같은 거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원클릭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런 버튼을 이제는 나눠주죠. 그래서 세탁기를 붙여놓고 저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타이드 같은 게 오고 저런 버튼이 100여 가지가 이제 나와서 누르기만 하면 이용품을 살 수가 있는데 생각해보시면 한국 같으면 저걸 누를 때마다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어도비 플래시라는 그 당시에 동영상을 보는 거의 표준 같았던 그런 기술을 이거는 되게 열등하고 쓰레기 같은 기술이라고 하면서 아이패드에서 쓰지 않겠다고 했죠. 그때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왜 저걸 안 해주는지 사실 의문을 품었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지금 아이패드든 모바일에서 다 HTML5 표준에 의거한 이런 동영상 문제없이 보죠. 근데 저때 저 얘기를 했었던 거는 잡스의 말이 맞았던 거죠. 보면 플래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그런 기술이고, 그게 컴퓨터에 부담을 주고 컴퓨터에 막 그냥 멈춰버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걸 안 쓰고 시장에서 저거를 갖다가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중요했었는데,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그냥 개인이 저거를 해서 그 표준 자체를 사실 바꿔버린 셈인데,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저런 사람이 있어서 뭐랄까 이 액티브엑스 같은 거 못 쓰겠다, 공인증서 그런 쓰레기 같은 거 우리 애플 사이트에서 안 쓸 거니까 다 없애버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국은 무조건 정부에서 한 거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민간에서 이런 식으로 기술이 도태되지가 못하고,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쓰지 않는 액티브엑스라는 이런 기술을 한국에서만 끝까지 쓰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 에어비앤비 계정인데, 제가 에어비앤비를 2011년인가 그때 처음 이렇게 써봤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써볼 때 저한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남의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건데요. 저희 이 아이덴티티를 그렇게까지 심하게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다든지 주민등록번호를 내라든지 이런 국가 인증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에어비앤비에서 알아서 그거 하고 제 페이스북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서로 호스트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에 처음부터 휴대폰 본인 인증을 강요를 했다고 그러면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에어비앤비도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인증들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쓸 때마다 휴대폰 인증이라든지, 물론 명의 인증이 아니라 제 휴대폰으로 이 문자 인증을 한다든지, 그리고 페이스북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한테 대해서 집주인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인증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보면은 오프라인 아이디라고 해서 아예 민간에서 저걸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제 여권이라든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스캔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자동으로 그거를 갖다 제 아이덴티파이를 인증해주는, 이게 전 세계 170개 국가인가를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진화를 이렇게 해가고, 이 집주인들이 저를 이렇게 인증해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국가에서 인증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소셜 인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화를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놓는 거죠. 그래서 우버도 어제 나온 기사에서 보면은 많은 정부들이 우버 서비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안전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저는 흥미로웠었는데, 우버가 기사들의 신원을 조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사의 얼굴, 목소리를 인식해서 본인이 운전하는지 확인하며 운전 패턴을 분석해 안전운전을 지도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 진화돼서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도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휴대폰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시키기 때문에 뭔가 민간에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인인증서하고 액티브엑스 본인 인증 말씀을 드렸는데, 또 디지털 지도에 대한 쇄국 정책 같은 것도 역시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꽉 막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보면 한국만 구글 지도의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있죠. 그래서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도 났었는데, 이게 한국만 모든 면에서 이게 다 안 된다, 구글이 이런 게. 근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지도 정보가 북한과의 그런 상황 때문에 외국 서버에 반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게,
그 구글 맵스라든지 빙 지도라든지 해외 서비스로 위성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청와대가 나오는데 네이버 맵과 다음 맵에서는 이렇게 다 지운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마나한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 매번 이런 거에 대한 그 비판이 나오는데 여태까지 절대로 안 고쳐지죠.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구글 맵을 써서 그 갈 때 도보로 걸어 다닌다든지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안 되고 그냥 대중교통 안내 그것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외국인들한테 네이버 맵이나 다음 맵을 써라 라는 그런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 대신 네가 한글을 읽을 줄 알면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북한의 길 안내는 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지도 문제라는 이런 것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서비스가 국제화가 안 되는 거죠.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 진출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해외에 나가면은 다 구글 맵에 맞춰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필요하면은 구글 맵에 맞춰서 뭔가 서비스를 개발을 해보고 POI를 맞춰보고 이걸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선 저런 것들이 안 되니까 여기서 개발을 못하고 한국 스타트업이 뭔가 해외에 그걸로 하려면은 외국에 나가서 개발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그런 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외국인한테 불편한 이런 버스, 기차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거는 뭐 그 한국의 이런 서비스들이 뭐 고속버스라든지 KTX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 또 예약한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넣은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외국인들, 우리가 지금 뭐 우리끼리만 사는 세상이 아닌데 외국인들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서비스가 국제화되고 그런 데서도 그 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인증공화국 이건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뭘 하다 보니까 다 한국은 인증을 하는 거예요. 국가 무슨 협회가 생겨서 다 인증. 그러니까 한국은 스타트업도 사실은 인증이죠. 벤처 인증을 받아야 되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뭐 벤처 무슨 협회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인증을 하고 협회가 생기고 거기에 또 그 협회에 또 이 정보 지원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뭐 액티브엑스든 뭐든 이제 바꿀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국적인 표준들이 생기면서 이게 그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코미디 같은 게 스마트폰의 셔터음이 그 나는 강제로 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이런 것만 봐도 국민들이 아니 정부가 한국의 그 국민들이 무조건 이렇게 몰카범으로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다 강제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비정상의 그런 폐해에 대해서 그 이제부터 저희가 그 패널 분들하고 조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긴 건 제가 이런 불편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 그냥 있으면은 이걸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익숙해지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앱카드를 하나 집어넣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지금은 쓰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새로 쓰려는 사람이라든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주 황당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스타트업이라든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제가 이게 무슨 온라인 그 전자상거래 쇼핑몰 같은 걸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상당히 비즈니스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액티브엑스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처음부터 이 상태였기 때문에 편한 게 뭔지 모른다.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걸 못 써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다 똑같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쉽게 하고 싶죠. 근데 왜 저희가 못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패널 디스커션을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